안녕하세요.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3 제45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정사 5번째 시간인데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sense subject라고 합니다. 자, 이 subject라는 단어가 주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subject의 맨 앞에 있는 s자를 약자로 써서 주어라는 뜻으로 씁니다. 자, 그런데 sense가 또 의미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sense subject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뜻인데요. 앞에 있는 이 s 두 개를 약자로 써서 SS라고 표현을 하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뜻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공부하는데요. 지금 공부하는 부정사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공부하게 되는 동명사나 분사 이런 것들도 역시 의미상의 주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사, 동명사, 분사 합쳐서 준동사라고 하죠. 이 준동사는 원래는 동사였기 때문에 이 준동사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 그 주어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동사 앞에 쓰는 주어는 그냥 주어라고 부르지 않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동사 앞에 주어는 문장의 정식 주어이기 때문에 주격으로 쓰겠죠. 그렇지만 준동사 앞에 오는 주어는 주격의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해석할 때만 주어이고 주격처럼 쓰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씁니다. 그래서 모양은 주어가 아닌데 해석할 때, 즉 의미만 주어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요. 나중에 여기 51강에 가면 동명사 세 번째 시간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도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58강에 가면 분사 네 번째 시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분사 공부할 때 나중에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지금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더라도 독립분사 구문이 뭐냐 하면 분사 앞에 분사의 주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독립분사 구문에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표현이 없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정사하고 동명사는 앞에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정식 주어처럼 주격의 형태로 쓰지 않지만 해석만 주어로, 즉 의미만 주어로 하기 때문에 부정사하고 동명사 앞에 오는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부릅니다. 모양은 주격이 아니지만 해석은 주어처럼 하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로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분사라는 것은 앞에 주어를 쓰는데 정식 주어처럼 주격의 형태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모양은 그렇지 않지만 의미만 주어다 라는 뜻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을 분사 앞에 오는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동명사하고 부정사만 의미상의 주어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분사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형태가 정식 주어처럼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나중에 독립분사 구문할 때 또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을 표시 안 하는 경우부터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예문이 to see is to believe라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영어 속담인데요. 우리나라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이 바로 to see is to believe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 to see라는 이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왔죠. 근데 이 주어에 있는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런 경우는 쓰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부정사의 주어가 특정인이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특정인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정사의 동작을 일반인 누구나 해당되는 그런 주어가 올 때는 이 일반인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경우는 이 앞에 일반인 주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자, 이게 두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It is wrong to tell a lie라고 했습니다. 자, tell a lie는 거짓말하다는 거죠. 원래 to tell a lie라는 이 부정사가 앞에 이 주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가 너무 기니까 가주어, 즉 가짜 주어 it를 쓰고 이 부정사 주어는 뒤로 빼서 이걸 진주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 이 말인데 이 to tell이라는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죠. 왜?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라고 했지만 이때 거짓말한다는 것은 특정인이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다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이라서 쓸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일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 안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문장인데요. I want to go to Europe 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유럽에 가기를 원한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 원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는 I, 나죠. 그런데 여기 뒤에 나오는 to go, 유럽에 간다라고 하는 이 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이 부정사의 동작을 하는 주어가 누구죠? 그것도 역시 나죠. 그러니까 문장에 있는 동사의 주어하고 뒤에 나오는 이 부정사의 주어가 같은 사람이면 이 부정사의 주어는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문장의 주어하고 일치하는 경우는 역시 주어를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유럽에 가는 것도 나고 그걸 원하는 것도 역시 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완전히 대비가 되어서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많이 다르죠. 여기 밑에 문장을 보면 I want him to go to Europe 이라고 했는데요. 역시 원하는 건 나죠. 원하는 건 난데 유럽에 가는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유럽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원하는 건 나지만 유럽에 가는 것은 나하고 다른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는데요. 이때 이 의미상의 주어는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입니다. 왜 목적어죠? 목적어의 정의라는 것은 주어하고 다른 존재는 무조건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자, 주어인 나하고 그 사람은 당연히 서로 다른 존재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히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목적어이고 따라서 목적격이라고 힘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목적격으로 썼지만 유럽에 간다라는 동작을 하는 주체가 바로 그 사람이죠. 그래서 쓰기는 목적격으로 썼지만 해석은 he, 주격처럼 그 사람이 유럽에 가는 걸 원한다 이렇게 주어처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목적격이지만 의미가 주어라는 뜻으로 이걸 의미상의 주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 목적어 힘에 동작을 하는 게 이 부정사죠. 이 부정사가 목적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목적격 보호라고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니까 이런 문장을 오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형식 문장에서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으로 썼지만 해석을 주어처럼 하기 때문에 이 목적격 자체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expect him to succeed 라는 문장이죠. 나는 그 사람이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했는데 기대하는 건 나죠. 그렇지만 성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나하고 성공하는 주체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이 자리에 목적격으로 쓰고 해석은 주어처럼 하는 거죠. 나는 그가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 문장도 역시 오형식 문장입니다.
이렇게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오는 요 목적격이 쓰기는 목적격으로 쓰지만 해석은 주어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어 형태, 이 목적격의 형태, 이것을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그 내용을 공부할 때 지금 여기에 it for to 구문이 나오고 it of to 구문이 나오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서 it for to 구문과 it of to 구문 요 두 가지가 공부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아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it for to 구문에 여기 세 가지 문장이 있죠. 이 세 문장의 원리를 다 알아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it of to 구문에도 여기 세 개의 문장이 있죠. 이 세 문장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원리를 다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it for to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세 문장을 먼저 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 for you to read this book is difficult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for you는 없다고 칩시다. 먼저 for you가 없으면 to read this book은 이 책을 읽는 것은 difficult, 어렵다라는 말이죠. 자,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라고 문장을 써놨는데, 여기에 to read는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입니다. 자,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쓰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책을 읽는 것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이 책을 읽는 것은 어렵다라고 할 때는 여기 특별히 주어를 쓸 필요가 없겠죠. 일반인 모두가 다 해당이 되면. 그렇지만 이 문장에서는 일반인이 아니라 for you라고 해서 당신이 이 책을 읽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특정인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 자리에 있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 for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오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써야 되죠. 이렇게 주어 자리에 있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해석은 주어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for you to read this book 이라고 하면 당신이 이 책을 읽는 것은 어렵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어에서는 주어가 지금 너무 길죠. for you to read this book 이 전체가 지금 주어 부분인데요. 주어가 이렇게 길면 당연히 문장의 맨 뒤로 보내버리죠. 뒤로 보내버리고 그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가주어 it를 쓰죠. 그래서 for you to read this book is difficult가 이 주어가 뒤로 가버리면 it is difficult for you to read this book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it 하고 for하고 to 부정사가 있죠. 이게 바로 it for to 구문입니다. 여기서 it은 가주어이고 to read는 원래 진짜 주어, 진주어이고 이 주어인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you죠. 그래서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요 문장에는 주어라는 이름이 붙은 게 3개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it for to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it for to 구문에서 이 to 부정사의 목적어죠. this book이. 이 책을 읽는 거니까 이 to 부정사의 목적어는 문장의 주어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문장에서는 to read라는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의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의 주어인데요. 이렇게 it for to 구문에서는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와버리면 this book is difficult for you to read. 뒤에 this book이 앞으로 나갔으니까 여기까지만 쓰겠죠.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 책은 당신이 읽기에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이 책이라는 주어가 당신이 읽기에 어렵다. 그러면 이 부정사가 하는 일이 뭐죠? 주어 자리에는 지금 this book이라는 주어가 와버렸기 때문에 읽기에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 수식은 부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이라고 요 세 번째 문장은 부정사의 용법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두 문장은 to read라는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적 용법이지만 it for to 구문에서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버리면 결국 to 부정사는 읽기에 어렵다라고 해서 이 형용사를 꾸미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용법이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문장이 결국은 다 똑같은 뜻인데 만들어지는 원리도 알아야 되고 각각의 문장에 있는 이 부정사의 용법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t of to 구문을 공부할 건데요. it for to 구문하고 it of to 구문은 비슷한 게 많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자, 주어 자리에 이렇게 부정사가 있는데 이 부정사의 동작을 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주어를 설명하는 여기 보어가 오겠죠. 그게 주어를 설명하니까 주격 보어죠. 주격 보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형식 문장인데 이 주격 보어가 사람에 관한 내용일 때, 사람의 성격에 관한 내용이 주격 보어로 올 때는 주어 자리에 있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고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씁니다. 자, 이 주격 보어가 주어를 설명하는 이 주격 보어가 사람에 관한 형용사, 사람의 성격에 대한 형용사면 얘들이 바로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형용사가 여기 오면 주어 자리에 있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라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역시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사람의 성격에 대한 사람에 대한 형용사는 이렇게 많습니다. 영어에 굉장히 많은데 여기 밑에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역시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쓸 수도 있죠. 이 of you라는 걸 안 쓰면 to help me is kind라고 하면 나를 돕는다는 것은 친절한 것이다. 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그건 친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쓰면 특정인이 아니라 아무나 다, 일반인 누구나 다 나를 도와주면 친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쓰면 특정한 사람이 오겠죠. 자, 주격 보어,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kind, 형용사. 이 kind라는 것이 친절하다고 하는 사람의 성격에 대한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있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가 아니라 of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of 플러스 목적격이 의미상의 주어죠. 자, 그러면 of you to help me is kind라고 하면 당신이 나를 돕는 것은 친절한 것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 경우도 주어가 너무 길죠.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 주어 전체를 뒤로 빼고 이 자리에 가주어 it를 써서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라고 하면 당신이 나를 돕는 것은 친절한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it은 가주어이고 of you는 sense subject, 즉 의미상의 주어이고 to help me는 진주어, 진짜 주어입니다. 자, 이런 문장을 바로 it of to 구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it of to 구문. 자, 그런데 아까 여기 위에서 it for to 구문에서는 이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나갈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렇지만 it of to 구문에서는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주격 보어가 사람의 성격일 때가 it of to 구문이죠. 자, 주격 보어가 사람의 성격이기 때문에 of you라는 이 사람이 정식 주어로 나갈 수 있습니다. it for to에서는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지만 it of to에서는 이 of you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정식 문장의 주어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of you가 정식 주어로 올라가면 여기에 you는 이제 정식 주격의 you가 되는 겁니다. of you가 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you are kind, 그 다음에 to help me 이렇게 쓰겠죠. of you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해석은 당신은 나를 돕는 걸 보니까 친절하군요. 당신이 나를 도와서 친절하다. 도와서 친절하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이 부정사는
친절하다고 하는 이 형용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 to help라는 부정사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이라고 용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it for to 구문의 요 세 문장이나 it of to 구문의 요 세 문장 다 똑같이 위에 있는 두 문장은 다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의 주어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하고 요 문장은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있는 문장들은 전부 다 이 부정사가 앞에 있는 주격 보어인 요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를 수식해서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이다. 이렇게 용법이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공부하는데요.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위의 내용도 공부했지만 의미상의 주어라는 이 공부의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it for to 구문 그리고 it of to 구문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두 가지에 여기 세 문장 그리고 여기 세 문장 이 각각의 세 문장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그것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강의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